엄청나게 오래간만에 거꾸로 영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이 영상을 보고 수업을 해야지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꾸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를 배우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이웃나라의 갈등 사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갈등 사례 4가지를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역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역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는 일본과의 문제고요. 갈등이고요. 하나는 중국과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야스쿠니 신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그 신사가 아니라 신을 모시는 사원이란 뜻이죠. 신사, 야스쿠니 신사.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이 이 영상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신사는 일본 고유 종교인 신토의 제사시설입니다. 이 중에서도 야스쿠니 신사는 2013년 기준으로 240여 반주의 신이 모셔져 있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군 최고 통수권자인 이랑을 위해 싸우다 죽은 이들의 영령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일본이 1978년 10월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범 14명의 위패를 비빌리에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의 평화를 빼앗은 자들까지 영웅으로 모시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잘 봤죠?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영웅으로 모셔서 신이다 라고 해서 모셔놓은 곳이 바로 신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 아베 총리나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가장 높은 사람이죠? 총리나 여러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 신사에서 이렇게 절도 하고 또 꽃도 바치고 그 사람들이 기린 행동을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이게 첫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알았죠? 한번 생각해봐. 자기네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모시는 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절한다는 거야. 그게 왜 문제가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중국과의 문제예요.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그러니까 포함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조선의 역사를, 두 번째는 발해의 역사를, 그리고 고구려의 역사를 그 사람들이 이거는 중국의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역사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바는 지금 선생님이 이 사진과 같아요. 이런 것들을 중국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도전 과제예요. 중국은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이렇게 편입시키려고, 포함시키려고 왜 그런 노력을 할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세 번째 갈등 사례는 실제적인 갈등 사례예요. 첫 번째는 중국의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을 짧게 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뿌연 미세먼지가 도심의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의도 고층 빌딩은 미세먼지에 가려 어렴풋한 윤곽만 보입니다. 3월 한 달간 수도권은 사흘에 이틀꼴로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예보 모델로 분석해보니 이달 17일부터 닷새 동안 수도권 상공을 채운 초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유입된 양이 최대 86%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도 최대 80%가 중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거의 국내 자체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단속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요인이 훨씬 심각한 만큼 별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서 한 해에 3만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됐습니다. 잘 봤죠? 네, 이거 그냥 보고만 오면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또 문제가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서해 바다에 와서 꽃게나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 그런 물고기들을 막 잡아가.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영상 하나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0여 척이 급히 달아납니다. 해경 고속단정 3척이 에워싼 뒤에야 어선 한 척이 도주를 포기합니다.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가니까 이건 위법입니다. 네. 중국 무허가 철갑선이 해경의 정선 명령을 어기고 서쪽으로 내뺍니다. 해관! 선장 정선 명령을 보았으나 계속 도주 중에 있어. 1시간 추격 끝에 중국 어선은 붙잡았지만 해경대원 2명은 쇠꼬챙이가 꽂힌 철판을 넘다 무릎과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극렬한 저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십 척씩 선단을 이뤄 해경을 위협하기도 하고 선원들은 작살과 쇠창살, 심지어 손도끼까지 휘두르며 해경 단속에 거세게 저항합니다. 어선 옆에 쇠창살을 꼽아서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극렬 저항을 하는 등 그럼으로써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해경대원 2명과 중국 선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마다 중국 어선과 해경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지는 서해바다. 오는 16일 중국 저인망 어선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다시 전운이 밤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갈등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갈등 사례를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이해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갈등 사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 협력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다음 시간에 토의 토론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영상 보느라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